자, 봅시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잠시만, 요거 좀 붙이고 해야 되겠네. 요걸 안 꼽았네. 자, 먼저 봅시다. 자,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258페이지.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258페이지에 용어 정의 있죠? 있습니까? 네, 자,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의 현관에 딱 해놓으세요. 지적소관청. 이게 우리 남구청에 생각하면 돼요. 남구청, 이런 것들. 울주군청, 이런 겁니다.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종시. 특별자치도죠, 그거는. 특별자치도가 어디요? 제주도죠, 제주도. 맞죠? 특별자치시장은 누구라고요? 세종시죠, 세종시장. 그 다음에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조의 2항에 의한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 말은 서귀포시, 제주시 포함이라 이 말입니다. 말 어렵게 해놨네. 맞죠? 그럼 옆에 적어놓고 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제주도에 시가 두 개 있죠? 무슨 시, 무슨 시 있습니까? 제주시가 있고 서귀포시가 있습니다. 알죠? 혹시 제주도 안 가보신 분 없죠, 이게? 안 가봤구나. 자, 갔다 오세요, 한번. 알죠? 5월달 되기 전에 한번 갔다 오세요. 5월달에 가도 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됩니다. 그 두 가지, 두 개시, 서귀포시나 제주시도 뭐야? 지적소관청이란 말이에요. 지적소관청.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하며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장은 제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포항시. 포항시는 자치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포항에 가면 남구가 있고 북구가 있습니다. 포항을 모르는구나. 응? 죽도시장을 몰라? 포항 잘 몰라요? 포항에 가면은 인구가 이제 대도시죠. 50만이 넘어가니까. 맞죠? 대도시예요. 나중에 국계법 하면은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는 게 또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대도시 시장에 대한 권한을 많이 줬습니다. 나중에 그 공부할 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포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지만 밑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남구, 북구라고 딱 나눠져 있어요. 알죠? 자, 그러면 아까 밑에 한번 볼게요. 지방자치법 3조 4항에 따라서 자치구가 아닌 둘을 둔 시장은 제외한다. 그 시장 제외한다. 그러면 포항시장은 제외다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군수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에 부청장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남구청, 포항시 같은 경우도 되는 거죠. 포항시의 남구청장, 북구청장이겠죠. 그 다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지적소관청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많은 애들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지적소관청은. 지적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 보시면은 토지잖아. 토지에 지적 공부를 등록해서 이걸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적소관청이다 이 말이야. 알겠죠? 소관청이 합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이 있다. 이동이 뭔데? 이동이. 토지 이동. 이 달을 이자가 움직이는 이동이거든요. 그럼 번개 목표적이 여기 있는 번개 목표적이 달라졌다. 이게 번개 목표적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그럼 이동 사유가 있을 때는 어디에 가서 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지적소관청에 지적 공부를 변경한단 말이야. 등록을 변경하겠지.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9번 보세요. 지적공부란 현관펜 놓고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병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자, 그래서 지적측량을 통해서 조사된 토지의 표시에 해당 토지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 도면 이런 거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외웠습니까? 토지 임야경 공대정이래죠.
맞아요? 그럼 이게 지적 공부를 한다고. 정보 처리 시스템 요거까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지적 공부입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알죠? 요번에 나온 게 뭐냐면은 공유지 영면부가 대지고등부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대장이 나올 차례예요. 요번에. 알죠? 이걸 연달아 낸 적이 없어요. 요거 딱 내면 요거 위에 올라갑니다. 대장. 알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는. 여러분이 언제입니까? 35회 때. 그거 물어볼 거예요. 네? 자, 나중에 기출문제 또 승인을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20번 한번 보세요. 밑에 용어 정리해서 20번. 토지의 표시. 아까 얘기했네. 무슨 표적? 번개목 표적이랬죠. 번개목 표적. 맞죠? 번개목 표적. 번개목 표적. 이게 뭐야? 토지의 표시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필지란 토지 등록단입니다. 거기 현감했다는 것인데. 토지의 등록단위. 필지별로 등록하죠. 맞습니까? 네, 등록단위를 말합니다. 자, 옆에 가서 23번입니다. 지번 부여지역 대감 나옵니다. 지번 부여지역.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를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동리 동그라미 쳐주세요. 현관패. 지번 부여지역이나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을 말하고 동리를 기준으로 지역을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경계점 현관패죠. 경계점이나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 자, 여기서 생각하면 경계점 어디 나옵니까? 지적도와 임야도 나옵니다.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경계점이라 한다. 경계점. 자, 그래서 내용이고 거기 했고요. 경계는 한번 보세요. 직선이 중요합니다. 경계는 뭐라고요? 직선이야, 직선. 필지별로 뭡니까?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입니다.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을 뭐란다? 경계를 한다. 직선이 중요합니다. 요 직선이 빠지면 경계가 아니에요. 알죠? 우리가 도면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부 다 점을 연결한 겁니다. 이거 직선으로. 알겠어요? 네. 나중에 되게 봤지만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후겨졌다 하지만 이거 전부 다 경계점 간에 직선으로 연결한 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나오죠. 28번 별표 해놓으시고 토지 이동이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토지 이동. 자, 달을 이자에다가 웅정일 동자입니다. 한자가 달을 이자에다가 웅정일 동. 맞죠? 그러면 달을 이자가 어떻게 된다고? 번개목 표적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면적이 증가됐다. 뭐 해가지고? 합병해가지고. 또 나눠보면 분할이죠. 분할. 그러면서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했잖아. 그럼 이걸 통틀어서 말한다. 토지 이동이란다. 알겠어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토지 이동이 되면은 아까 지적 공부에 등기됐던 번개목 표적을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되지. 맞죠? 맞죠? 이게 지적 정리를 한다고, 이게. 우리가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내용 들어가면 개념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적 정리가 어떤 건지 세부적인 거 외웠는데 뭐가 어떻게 해서 바뀌는지 모르면 시험 문제를 전체적으로 못 풀어요.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자, 그래서 지적 이동이라는 건 토지의 표시, 현관표 닮으세요. 토지 표시가 아까 뭐였어요? 번개목 표적이었지. 맞죠? 번개목 표적을 새롭게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뭡니까? 새로 정한다는 게 뭐야? 신규 등록이죠. 밑에 적어놔.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이라는 게 뭘까요? 매립. 들어봤어요? 공유 수면 매립. 매립 들어봤어? 그럼 새로 생겼지, 땅이. 매립해가지고. 우리나라가요, 매립, 뭐, 네덜란드만 하지만 안 되지만 우리나라 매립 매년 엄청나게 합니다. 저쪽 어디에?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에. 여기는 동해안 쪽에 합니까, 안 합니까? 동해안은 바로 밑으로 쑥 내려가 보잖아. 맞죠? 동해안 쪽에 말고 저쪽에 남해안하고 서해안 쪽에 매립을 많이 한다고요. 그럼 신규 토지가 생겼어야 안 생겼어? 이것마다 신규 등록을 한다고. 알겠어요? 공유 수면 매립을,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면 지적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요? 신규 등록을 한다고요.
알죠?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나중에 지분 부여 어떻게 하는지도 배웁니다. 그게 시험 문제 포인트예요. 요번에 등록 전환이 지분 부여하는 게 나왔거든. 알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분 부여 방법이 똑같아요. 간단히 좀 해줄까? 뒤에 하겠지만 뒤에 다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게 한번 상식으로 한번 볼게. 자, 여기가 10번지다. 여기 매립했어, 이렇게. 여기 몇 번째 해주겠어? 그래. 10에 1이라면 돼. 의라고 그래요. 다시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부여한다고 돼 있어.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요거 말고 나중에 등록 전환이 있는 게 등록 전환이 뭔데? 뒤에 배울 겁니다. 등록 전환이 뭐냐면은요. 요 산을 깎아가지고, 이 산이 있잖아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요 산을 깎아가 아파트 짓잖아. 그 전에 뭐였어요? 임야지, 임야. 산. 맞죠? 그건 뭘 만들었다고? 대로 만들었다고. 이게 등록 전환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땅 살 때 뭡니까? 등록 전환될 토지를 사야지. 대박 나는 거지. 네, 맞죠? 근데 그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아는 이유가 뭐예요? 공법을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법은 항상 뭡니까?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뭡니까? 기본 계획을 만들어요. 광역 도시 계획,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이런 걸 다 만들어 놓는다고. 그럼 그 내용을 공부를 쭉 해놔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구나. 그럼 이 땅에 땅 사놔야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울산에도 있을까 없을까 그게? 기본 계획 다 만들어 놨어요. 언양 쪽이 어떻게 개발한다고 다 그래서 언양 쪽에 땅 막 사러 갔던 사람들이 이유가 그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지금 강동 저기도 뭐 개발한다고 딱 해놨잖아. 맞죠? 근데 지금 거기 가니까 뭐 그래도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대 보니까 잘 해놨대 지금 개발했잖아 지금. 그 기본 계획에서 뭡니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관리 계획이에요. 나중에 공부시면 다 배울 겁니다. 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만들잖아 가덕도에. 그거는 광역도시 계획이에요. 두 개의 시도를 이제 겹쳐서 지나가야 되니까 거기 광역도시 철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알겠죠? 그 비행장 그 국제공항에 들어오니까 뭐 해야 돼요? 도로망 연결해야 되죠. KTX 연결해 줘야 되죠. 인천공항을 안 가봤나 보죠. 인천공항은 KTX 연결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잖아. 그거 다 연결해야 된다니까 그것까지. 맞죠? 울산이 좀 피해 보는 거지. 맞죠? 울산 피해. 울산도 이제 뭡니까? 그쪽 가야 되니까. 근데 가는 길이 너무 좋아요, 안 좋아요? 김해공항 가는 데도 좋아요, 안 좋아요? 가보세요. 안 미칩니다, 그거. 맞죠? 차 엄청 밀리잖아.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저 인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인천. 맞죠? 인천에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인천공항 가면은 뭡니까?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뭡니까? 투어를 즐긴 사람이 있잖아. 맞죠? 우리 공보쌤이 지금 그제 오셨더라고, 어제. 오셨는데. 자, 오셔가지고. 하여튼 해외여행 갔다 왔어요. 선생님들 이제 수업 마치고, 시험 끝나고, 한 일주일 동안 친구들하고 해외 투어 갔다 옵니다. 알죠? 왜 갑니까? 또 한 2년 동안 또 고생해야 되니까. 갔다 오시면. 알죠? 자,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도 설명했어요. 토지 이동까지 설명했습니다. 자, 토지 이동이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가 이동, 변경이 됐다 이 말이야. 분할이나 합병이나 새로 만들어졌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변경이 되거나 면적이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가 또 어디로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바다로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 이게 해면서 말소예요. 해면서 말소. 바다로 들어갔다. 그런 경우가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해놨어요. 해면서 말소. 바다로 들어갔어. 그럼 여러분 매매면 여러분이 그 땅이다. 그러면 돼. 땅 주인이다. 맨날 술이야 하겠죠. 왜? 소유권 날아갔으니까. 맞죠? 예. 새로 생기면 얼마나 좋아. 맞죠? 그러면 되는데 없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 맞죠? 태풍 지진으로 해가지고 뭐 내려앉았다든지 아니 바다로 들어갔다든지 이러면은 이거 소유권이 없어지거든. 그걸 말소해야 된다고요. 알죠? 그 말소할 때는 기간이 있습니다. 90일. 사유가 발생하는 9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맨날 술이야 하잖아. 그러면 누가 한다고? 안 하면 누가? 지적소관청에 가서 해본다, 말소해본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없애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토지 이동에 관련돼서 우리 부동산 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전부 다 누가 다 한다? 지적소관청이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지적법에는 시험이 나오면 지적소관청 찍으면 거의 다 맞아. 물론 시도지사 승인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반지축이라고 외워야 돼 이거는. 반지축 외워야 돼요. 반출,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시험 문제 볼 때 반드시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알죠? 적어놓을까? 다 적어놨어. 뒤에 가면 다 있어요. 이 판소도 다 해놨어요. 반출, 지적공부 반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그래서 반지, 축 이렇게 외웁니다. 자, 여러분 반지 있어요? 차고 다니세요. 공부할 때까지. 반지에 축이 있다고 잘 보세요. 반지 축이 있다니까. 쫙 튀어나온 축이 있다니까. 잘 봐. 나중에. 그거 딱 보면 아 이게 반지 축이구나. 맞죠? 반지 축이다. 오케이? 외워야 됩니다. 반지 축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줄기차게 나옵니다. 알죠? 대부분 누가 다 아는데. 지적 소관청이 다 알아서 이제 뭡니까 변동이 생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지적 정리하고 전부 다 소관청이 다 하는데 얘들은 누구의 승인 받았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한다. 요 세 가지. 자, 세 가지. 첫 번째 지적 공부의 반출. 두 번째 지분 변경. 그 다음에 축적 변경.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토지대장 나옵니까? 그림 있죠? 토지대장 경보 나와 있는데 뭐 고유번호, 소재, 지번, 장번호, 비고 돼 있고 그 다음 밑에 가면 지목 나오고 지목 나오는데 전 나오고 면적 나오고 사유인데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이동 사유. 지목 변경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변동이 소유자인데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뭐야? 대장의 기록 사항이에요. 대가 배웁니다. 자, 그래서 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명주번 이렇게 배웁니다. 명주번. 자, 대장에는 명, 주, 번, 성명, 주민, 주소, 주민번호. 주민번호, 명주번 이렇게 요게 이제 나온다 이 말이야. 소유자의 소명주번호입니다.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나온다. 알겠어요? 그래서 소유자 행간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성명할 때 성자, 명의 행간표 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가서 주민번호 나옵니까? 주소 나오죠? 주자. 등록번호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주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은 등급의 수정 나와 있고, 토지 등급 나오고, 개별 공시지가 나오죠? 개별 공시지가 행간표 딱 해놓으세요. 자, 여러분 이제 나중에 대장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면은 대장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자, 박스 딱 이어놓고, 등록사항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소유자의 성명, 주소가 나온다. 오입니까, X입니까? 오. 개별 공시지가 나옵니까? 오. 맞죠? 그 다음에 등급 나옵니까? 등급, 그거 봐봐. 등급 있잖아. 등급, 토지 등급 나오잖아. 등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지목 나옵니까? 나옵니까? 면적 나옵니까? 나오죠? 나중에 요걸 한 방에 정의할 수 있는 걸 나중에 정의를 해줍니다. 어떤 데 있고 없다는 거 이거 다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지적 공부에 가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알죠? 지금은 아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시험 문제 그려냅니다. 다음 중 요번에 자 시험 이렇게 나냐면 대지권 등록부와 공유지 영변부의 뭡니까 등록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알겠어요? 그렇게 시험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뒤에 가서 배우기로 하고 일단 대장만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면 이제 등기부 등본 해가지고 나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 견본 나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기를 하고요. 등기법 할 때. 등기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넘기셔서, 자, 양갈로 6번 나와 있는데, 요 양갈로 6번 보기 전에 위에 한 필지에 성인 요건 나와 있습니까? 한 필지. 그러면은 한 필지에 되면 타이틀만 딱 보면 돼요.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되죠. 그리고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지목도 동일해야 돼. 축적도 동일해야 돼. 집안이 연속돼 있어야 됩니다. 자, 등기 여부도 동일할 것. 이렇게 돼야지 한 필지로 인정한다는 얘기야. 옆에다가 적어놔야 돼. 한 필지의 요건은 무슨 요건에 똑같다? 합병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합병할 때도 지분 부여 지격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가 동일하고, 지목도 동일하고, 축적도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축척이 500분의 1인데 여기가 3000분의 1이야. 안 되겠다. 그림을 그려줘야 되겠네.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뭡니까? 500분의 1이야. 여기는 뭡니까? 도심지죠. 요 3000분의 1이라는 얘기는 도심에 붙여 있는 뭡니까? 요 임야, 산 있는데 산. 알죠? 그럼 축척이 다르면은 이렇게 돼 있다. 합병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한 필지도 안 된단 말이에요. 나눠야 된다고.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지? 소유자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하고 축적도 동일해야 한 필지가 된단 말이에요. 합병할 때 요건도 똑같다고. 알겠어요? 합병할 때 또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거. 알겠죠? 네, 합병하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토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걸 합치는 게 뭐 개발하는데 아파트 짓든 아니면 건물을 짓든 상가를 짓든 할 때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합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돈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지만은 맞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돈이 생기면 땅 사는데 땅 위에다가 건물 짓는데 두 필지를 합병하게 내 소유자도 동일하고 지분 부여지기 동일하고 맞죠? 축적 동일하고 지목이 동일해. 아 그럼 합병해가지고 한 필지를 만들어 놓고 건물 올리면 깔끔하게 되잖아. 알겠어요? 나중에 그렇게 할 거야. 건물 지어가. 중개업 하다 보면 뭐 건건하게 올리면 뭐 확 되겠죠. 응? 어제 그 실무 강의 했는데 실무 강의 우리 요번에 합격 예정자들이 와가지고 수업 들었어요. 합격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바로 취업까지 다 시켜줍니다. 학원에서. 강기만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아침에 9천만 원짜리 중개 수수료 바로 계약했더라고. 바로 돌려가면 보여요. 아침에 9천만 원짜리 계약하고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 이렇게 불황인데 9천만 원 벌었습니다. 아침에. 그거 다 돌려 보더라고. 와. 거기 자기 밑에 있는 소장이 몇 명이야? 30명입니다. 30명. 우리 학원생들, 작년 학교생 거기 또 한 10명 갔지. 10명 갔다가 한 4, 5명 탈락하고 지금 6명인가 5명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아 이제 그 법인, 태아 중개법인 거기도 이제 우리가 대표하고 저하고 좀 진행해가지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알죠? 8대2예요. 8대2 들어봤어요? 내가 한 건 했단 말이야. 100만 원 수수료 받았다. 80만 원 여러분 받고 20만 원만 사무실 넣으면 돼요. 한 건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0만 원 사무실 그 테이블 이용료 냅니다. 예? 싸죠? 10만 원이면 어떻게 돼? 인터넷 쓰고 뭐 용지 막 쉘 뽑고 이러는데 10만 원 줘야지 그거는. 자리값도 있는데. 맞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는데요. 소개가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약서 쓰는 것부터 해가 다 줘요, 선생님이. 알죠? 그리고 자기가 취업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취업시켜줬고, 그 사람이. 응? 그리고 우리 와이프 사무실에 가서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취업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졸업생이 지금 몇 명? 여러분이 21기야, 21기. 계림 21기. 네? 여러분이 21고, 이번에 합격하시면 20기야. 20년 됐다고요, 우리 아버님. 알죠? 학원 해봐 여기 하고 앞에 있는 학원 하고 있잖아. 학교 시기가 별로 없어요. 우리만 많아요. 그러면 업하러 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 출신들이 많다고. 알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디 출신입니까 물어보면 계림이라 하면 다 도움 받고 도움 줘요. 알죠? 그게 학원이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나중에 자기 다면은 또 됩니까? 우리 기수 모임 딱 해주잖아. 합격자 모임은 10월 30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때에서 이제 뭐 합니까? 뭘 해줘요? 그 사람들끼리 네트워크 연결해가지고 서로 공동 중개를 한다고. 매수인 매도인 딱 연결해 준단 말이에요. 저들을 n분의 1 하고. 그게 학원이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알죠? 혼자 대봐. 혼자밖에 없어요. 가서 계약서도 못 써. 가르쳐줘 안 가르쳐요? 계약서 쓰는 것도 안 가르쳐요. 어제 합격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옛날 중개 보조원 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박누구시라고. 그 사람이 1년 동안 옆에서 뭐 등기부터 못 해보는데 이건 상식이 아예 모르는데 뭐 떼는데도 이제 몇 개월 걸려가지고 자기가 연구해가 떼고 했다니까. 그걸 다 가르쳐 준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핸드폰으로도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 볼 수 있는 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떼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그 경계가 어떻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지적도 이거 보고 안 하고 이제 핸드폰으로 다 해가지고 자 갑시다 여기 있네 이거 보여주고 다 한다고 이런 실무적인 걸 가르쳐 준다고. 딱이면 딱이면 따면 돼. 그렇죠? 딱이면 따면 됩니다. 자, 하여튼 한 필지의 성립 요건은 무슨 요건하고 똑같다? 합병의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합병의 요건 나오면 요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알죠? 다르게 할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가 하는 법령상 토지의 등록 절차 나오는데 토지의 조사 등록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국토부 장관의 현관표 딱 해놓고 이거 시험에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모든 토지 나오면은 국토부 장관 나옵니다. 그러면은 국토부 장관 나오면 여기 유일합니다. 유일. 알죠? 국토부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모든이 들어가야 되겠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모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은 바빠요, 안 바빠요? 여러분이 별로 안 친한 사람이 원희룡 씨가 국토부 장관이잖아. 엄청 바쁩니다, 그 사람. 맞죠? 그래서 어디 위탁 다 합니까? 소관청에 다 가서 한다 이 말이야. 관리는 누가 한다고요? 지금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국장이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에 토지 이동 신청 어디 합니까? 두 번째 줄에 지적 소관청 나왔어요. 읽어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 신청받아서 할 수도 있고 신청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아까? 직권으로 지적 소관청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어요. 적극적 지적이라 했죠 이게. 무슨 지적이라고요? 적극적 지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맞죠? 적극적 지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만 신청이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돼 있죠. 원칙이 누가 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지가 붙이고 떼고 한단 말이야. 분할 합병. 맞죠?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소관청이 해본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직권에 의한 토지 이동 정리 절차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1월달 가서 해드릴게요. 왜? 요거는 설명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에 대해서는 조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군구별로 또는 읍면등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그 밑에 내용, 미연번까지 내용이야. 알겠죠? 그래서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직권으로 토지 이동 정리를 할 수가 있다. 누가? 지적 소관청이. 알겠어요? 합니다. 자, 듣고. 옆에 가서 이제 지번부터 나옵니다. 지번. 자, 보세요. 이쪽으로 쭉 보시면 우리 프린트 해보면은 저 토지의 조사 등록 막 나와 있습니다. 조사 등록한다. 필지별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거 나오죠, 이거? 여기 별표한 게 해놓고. 여기가 금방 아까 봤던 거잖아. 국토부 장관은 무슨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지역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자,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토지에 신청받아서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고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다. 요 내용이 그대로 돼 있네. 맞죠? 이게 시험에 한 3번, 4번 나왔습니다. 이게 그대로가. 이 법조문이 그대로 법 64조가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맞죠?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청이 직권을 한다. 요 내용 별표 딱 해놔야 돼요. 우리 책의 핵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다. 그래서 시험 문제 찍을 때 모든 토지에 대해서 모든 토지 나오면 앞에 뭐 찾아야 돼? 국장. 여러분 이제 뭡니까? 국장 어디 가면 나옵니까? 공법 가면 국장 엄청나게 나옵니다. 직업도 국장 원희룡이, 예? 원희룡이. 자, 국장 기수 나옵니다. 자, 요 지상경계점 등록번호 뒤에 가면 배웁니다. 자, 뒤에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의 직권 등록 절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직권 등록 절차는 아까 뭡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하고, 밑에 조사 계획하고, 정리하고 한다고 했죠? 요 내용은 1월달 한다고. 알죠? 됐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딱 대해놨습니다. 비교 딱 해놨어요. 나중에 책에 보면 이걸 전부 다 서술형으로 되어 있거든. 딱 보기 좋게 다 만들어놨어. 뒤에 가면 합니다. 자, 지적공부, 토지 임야경 공대지 해가지고 다 설명했어요. 지적소관청도 여기 다 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내용이죠. 이 지적소관청 별표 한 개 해놓고
아까 맞죠? 읽어봤던 겁니다. 지적 공부도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이번에 시험 나왔었죠.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근데 요거는 뒤에 가서 합니다. 지금 안 합니다. 자, 일단 넘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쭉 했습니다. 경계점도 다 했고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지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토지의 표시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토지 표시는 번개목 표적. 번개목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소재 중에 번개목 표적이다 외웠다 이 말입니다. 필지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하고요. 지번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은 정의가 뭔데?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지목은 무슨 용도에 따라서?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도장 나옵니다. 지목은 도명과 대장에만 나옵니다. 적어놓을까? 목도장이 지목은 도명과 대장에 나옵니다. 대장. 요 대장은 토지대장과 정확히 적읍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고 밑에 아까 여기 나옵니다. 자, 요 두 개는 뒤에 가면 배울 겁니다. 현안 측량하고 추적 변경은 요번에 추적 변경이 또 두 문제 나왔었죠. 자, 경계점입니다. 필지를 구해가는 선의 굴곡점으로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무슨 점이란다? 경계점이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경계점은 어떻게 됩니까? 자, 굴곡점이라고 하셔야 돼요. 선의 무슨 점? 굴곡점. 꺾이는 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경계 쭉 나와 있는데 요건 뒤에 가서 배우고요. 지번 나옵니다. 이제 지번. 자, 지번 한번 볼게요. 지번. 이제 여기서 이제 지번 나오는데 자 책에 볼게요. 263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번. 자, 1번 한번 보세요. OX 지번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나 집에 가서 복습할 때 한번 풀어보시오. 자, 지번은 각 필지에 하나하나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의 이름을 해당하며 지적 수관층이 무슨 숫자를 합니까? 이거 아라비아에도 해가 버렸어요. 아라비아 숫자를 한다는 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상식인데. 맞죠? 1번, 2번, 3번, 4번 이거 아라비아 숫자죠? 로마 숫자로 어떻게 됩니까? 시험 문제 로마 숫자로 옛날에 20년 전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로마 숫자로 한다. 1, 2, 3 맞아 틀려?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니까. 알겠어요? 네. 로마 숫자 아닙니다. 알겠죠? 20년 전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가 아니고 아라비아 숫자가. 아라비안 나이트. 알겠죠? 20년 전에 나왔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쉬워서. 근데 맞는 지문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자,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북서에서. 자,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이게 도면인데 지적도인데 북서에서 남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시작한다고? 요거 시험 나왔어요. 북서 기본법입니다. 북서 기본법. 북서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번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지번 부여할 때 어떻게 한다고? 북서에서 남동을 이렇게 부여한다고. 이런 식으로 부여한다. 북서에서 기번이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기번이 뭐라고? 시작한다고. 이게 한자입니다. 북서 기번법 하는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안 나오고 옛날에 용어예요. 이게 북서 기본법 이렇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한글로 풀어놨잖아.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을 끝난다 이렇게 간다고. 시험에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자, 현관부터 해놓으세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이 지문이 그대로 된다고. 옛날에는 15년 전에는 시험에 북서 기본법이다 이렇게 나왔었어. 그게 한문이잖아. 그 여러분이 좋아하는 한글로 풀어해놨어.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끝난다. 이게 한자로 북서 기본법이란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집원은 본번과 부번 아까 뭐랬어요? 여기 나오네. 여기 했잖아. 자, 보세요.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이게 소재랬지. 요 집원인데 661-1번지를 했잖아. 예? 661 1번지. 661이 뭐야? 본번. 본번. 요게 뭐야? 부번. 오케이? 네, 본번, 부번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를 다시라 읽습니까? 의라고 읽습니까? 의라고 읽는다도 시험 나왔어요. 17년 전에. 다시를 읽는다. X야. 다시 해놓고 X해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되죠, 그게. 그게 17년 전에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정답이고 지문으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앞에 뭘 붙인다? 이것도 미치는 거야. 이게 13년 전에 뒤에 산자 붙인다고 나왔어요. 미친놈들. 앞에 산자 붙입니다. 앞에. 아까 뭐예요? 등록 전환할 때 그때 그 임야장에는 뭐 산자 붙이잖아. 산자. 산 몇 번지 나오잖아. 그걸 봤어요? 그 산 몇 번지는 뭐야? 산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 지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옛날에 저희 아파트가 옛날에 그 강변 매션이라고 저 중구에 아파트 있었는데 동강병원 옆에 있는 거. 네. 거기 살았는데 그때 산 26번지였습니다. 산 26번지. 알죠? 앞에 뭐 보신다. 사자 보시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고? 15년 전인가 13년 전에는 뒤에 산자 붙인다. 미치죠 이거? 앞에 붙이는 거야 앞에. 알겠어요? 앞에 산자 붙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았던 데가 어디라고요? 강변 맨션이었어요. 옛날에 엄청 부자들만 사는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근데 뭐 했습니까? 학원회가 망했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은 이제 뭐 사시고 우리 뭐 잘 사는데 우리 동생도 잘 살고 우리 누님도 잘 살고 맞죠? 저만 못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안 받습니다. 예? 자 봅시다. 누님은 그 서울에서 중개업을 했는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근데 서울에는 아파트가 한 채당 얼마입니까? 20억이죠. 한 건 하면 그냥 돈 후원합니다. 알죠? 그래서 뭐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 천만 원 들어와, 몇 천만 원. 그렇죠? 한 5건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상가를 분양받았거든요. 부산 이하이대 앞에 가면 자이 그랑벌 2,800세대, 2,800세대인데 그 처음에 임대로 들어갔어요. 처음에 임대 10평 임대 들어갔는데 보증금 5천만 원에 350만 원 월세 350만 원. 정확히 전용 면적이 7점 몇 평밖에 안 됩니다. 요 기다랗게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거기서 이제 뭡니까? 한 3년, 4년 동안 그때 뭐 좋았죠. 한 달에 뭐 6, 7곳이 막 치고 그랬으니까 20억짜리 뭐 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좀, 전세도 얼마예요? 전세도 15억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뭐 돈 엄청 벌어버린 거죠. 그래가 그 상가 사버리고 옆에 상가까지 그 중개 사무실 있는 그 상가까지 사가지고 크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카페 같이 만들어놨어요. 그 카페 같이 만들어 놓고 중개 사무실 딱 있어요. 커피 언제든지 내려가서 드시라고 커피 마시고. 커피숍 사람들이 안 가고 그다음에 중개 사무실 가서 먹고 이러잖아. 그 한번 먹으면 엄청 크거든. 그 계약할 때 어디 갑니까? 커피숍 저 중개 사무실 간다니까.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좁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가면 막 헉헉 하는 거야. 누님 사무실 같은 경우는 5명이 앉아 있고도 카페 같이 쫙 예쁘게 만들어 놓으니까 됩니다. 가서 커피 먹으러 갔다가 그 안에서 계약해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 누님 그 홈페이지에 딱 가면은 울산여고 출신 딱 해놨거든요. 울산여고 나왔어요. 공부 좀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거의 뭐 아는 사람 아주 앞에도 사무실 앞에 누님 사진 딱 붙여놓고 이 뽀샵 엄청나게 해놔가지고 있잖아요. 확 붙여가 밑에가 뭐 울산여고 하고 와서 쓱 적어놨어요. 학교. 그러니까 울산 출신하고 울산한테 쭉 가는 거죠. 네? 알겠어요? 거기 울산 요거 출신에 이제 뭐 의사들 뭐 이렇게 뭐 있잖아. 거기 가서 하고 그래요. 예? 제주도 사람도 했고 뭐 전라도 하고 합니다. 하겠지 뭐. 하여튼 뭐 그랬어요. 전라도 안 하는 게. 그걸 붙여놨다고 이게 딱 붙여. 다른 데는 그렇게 붙여놓은 데가 없거든. 그리고 카페 같이 하는 데가 없다니까. 비싸가지고. 비싸. 그게 그 30몇 평이거든요. 3개를 다 사서 10몇 평 되는 걸 두 개죠. 해가지고 30몇 평인데
그게 한 40억인가? 하여튼 됐을 거예요. 살 때, 분양받을 때. 거의 40억까지 받았어요. 네. 그 40억짜리 있는 거죠. 매형 앞으로 된 또 상가 건물 또 청량리에 또 있습니다. 알죠? 지금 전화를 내가 계속 돈을 빌리니까 뭡니까? 전화 안 받아. 아주 힘든데 좀 돈 빌려도 그냥 무시입니다. 알죠? 자, 봅시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등록상이 늘어야 될 건데. 자, 봅시다. 지적의 등록상에서 제가 볼게요. 지번 나옵니다. 지번 아까 했죠? 1번, 2번, 3번, 4번에서 각각 시험에 나왔던 거 다 설명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숫자를 한다고? 아라비아 숫자예요. 로마 숫자 아닙니다. 시험에 옛날 나왔던 기출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서에서 어디로? 어디가 포인트입니까? 북서에 행합해야 돼. 그래서 우리 외울 때 한자로 얘기하면 돼. 북서, 기범법 이렇게 얘기하면 돼. 북서에 시작한다고.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라고 이런다는 거 알죠? 본본이 있고 뭐가 있다? 부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내용도 그대로 몇 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임야대장, 임야도에는 뭘 붙인다고요? 산자를 붙인다는 내용까지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여기 다 있습니다. 이게. 여기 다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줄 다 꺼놓고 이게 뒤에 붙이는 게 앞에 붙인다고 딱 해놨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판소 노트 지금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소 노트가 요약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거만 보면 이거 돌리면 뭐 100% 하고. 민법은 뭐야? 판소 노트 그대로. 요것도 지적법, 등기법, 판소 노트. 알죠? 이렇게 뭐예요. 그래서 요것만 계속 하고 보시면 충분합니다. 내용 다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서 토지 이동에 의한 지분 부여 방법 있죠? 있습니까? 자, 요거 이제 지적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나와 있잖아. 맞죠? 자, 여기 보세요. 요거 들어갑니다. 그럼 지분 부여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나와 있는데, 자, 요거 이제 요거 하고 지금 조금만 하고 마칠 겁니다. 자,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아까 뭐랬어요? 신규 등록이 뭐랬어? 매립. 공유 수면 매립. 맞죠? 자, 그래서 요거 신규 등록은 아까 뭐랬어? 매립 적어놔, 매립.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그건지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알죠? 이게 그건지만 알면 어려운 게 아니야. 매립이야. 등록 전환 뭔데? 그렇죠.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만드는 거. 오케이? 옆에 적어놔, 이렇게. 여기 살짝 적어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걸 지문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니까는 이제 머리에 폭발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구나. 매립이구나. 아, 이게 뭐야. 아, 산을 깎아가지고 아파트 지었구나. 이게 등록 전환이야. 등록을 전환한다고. 산에서 뭘로? 대로. 임에서 뭐로 바꾼단 말이에요? 대로 바꾼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럼 이걸 지분 부여할 때 어떻게 하는데? 아까 설명했잖아. 요거 인접지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본을 붙여.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본. 자, 우리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0번지다. 10번지야. 자, 그런데 여기를 매립했다고. 인접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10의 1. 다시 하면 안 돼. 의. 10의 1. 알죠? 이렇게 됩니다. 안 어렵죠? 얼마나 재밌어? 난 지적부 제일 재밌어. 등기부 너무 재밌어. 근데 점수가 안 나온다. 걱정하지 마라. 맞죠? 만들어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본본에 뭐 붙인다? 부본을 붙이는데 예외가 있다고. 이 예외가 포인트예요. 예외가 최종 본본의 다음의 순번으로 본본을 부여하는 게 있더라. 자, 그러면 요게 자, 이렇게 됩니다. 11번, 요게 13번.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여기는 뭐가 된다고요? 자, 이거 보세요. 최종 본본 토지 인접한 경우. 요 보시면 여기에 매립했는데 여기 딱 붙어 있다고. 요거 14번 되는 거지. 알겠어? 여기 뭐야?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해 있는 경우. 그때는 뭘 한다고? 본본을 부여해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거예요? 여기 섬이 있네.
15번. 이해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자, 머리 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여러 필지로 돼 있어. 여러 필지. 뭐, 막 나눠졌다. 여러 필지로. 그거 됩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 13 이렇게 되겠죠. 요걸 지우고. 자, 그럼 여러 필지로 나눠질 때 이렇게 나눈다고. 알겠죠? 그럼 요거는 뭐 14가 되겠고 요거 15가 되겠지. 알겠죠? 그럼 여러 필지로 나눴을 때는 본본을 붙인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채멀려! 이러면 돼요. 채멀려. 채멀려는 뭐라고? 본본을 붙인다고. 근데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데 채멀려만 뭐 한다고? 본본을 붙인다. 채멀려. 이름이 성이 채지고 멀리 있어 멀려. 알겠어요? 그러면 현관펜 어디 해놔야 돼? 채멀려 현관펜 딱 해놔야지. 알겠죠? 시험 문제 지문이 나와요, 이게. 기출 지문입니다. 자, 신규 등록을 했을 때는 본본에 부분을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본본을 부여해야 한다. OX. 그렇게 되는 거야, 시험에.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신규 등록 아니고 등록 전환할 때는 본본에 부분을 붙이지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최종 본본 다음에 본본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출 지문들이야. 알겠죠? 얼마나 쉬워. 맞죠? 채멀리만 딱 기억하면 되는데. 됐죠? 네, 됐어. 자, 이게 어디 있느냐? 책에 보세요. 263페이지. 나중에 여러분 보면, 책에 보면 이렇게 막 서술형으로 막 돼 있거든. 근데 딱 보기 좋게 딱 해놨잖아, 이게. 맞죠? 얼마나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돼. 자, 보세요. 기억 원칙.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의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인접 토지에 현관펜 오세요. 본본에 부본을 부여한다. 자,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전부 다 줄 안 꺼줍니다. 핵심만 딱 줄 꺼주고 그것만 딱 보면 돼. 시험은 그 줄 건 것만 포인트 줬던 것만 답 나온다고요. 본본에 부본을 부여한다. 줄 것이고.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신규 등록 및 등록 전환하는 토지 인접 토지가 234번지라면 그 분할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전환할 때는 토지는 234의 1이 된다. 이해됐죠? 이해됐지? 한번 읽어보니까 이해됐잖아. 됐어, 그러면. 근데, 요렇게 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같이 지문 나온다고.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본을 붙인다고요. 됐지? 자, 예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을, 다음 순본으로 해서 본본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567번이면 578번지. 무슨 말이겠죠? 시험 지번이. 그럼 어떤 게 있는데, 다음 페이지, A, B, C 딱 묶어놓고, 채멀려죠, 채멀려. A번에 어디 현관펜 해야 돼? 최종 지번에 인접하는 경우. 그 다음에 B번에 어디 현관펜? 뭘 찾았어? 지금 264페이지 하고 있어. A번에 뭘 찾으라고? 최종 지번 채자의 현관펜. 자, B번에 뭘 할 때 현관펜. 그 다음에 여러 필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최멀려가 되면 뭐 한다고?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을 부여한다고. 원칙은 뭘 부여하는데? 원본에 부본을 부여하는데 본본을 부여하는 거는 채멀려다. 끝. 됐지? 시험에 그리 나온다고. 알겠습니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보겠습니다. 자, 분할로 가볼까? 여기 있습니다. 분할. 책에는 엄청나게 되어 있지만은 줄이면 요것밖에 안 돼. 알죠? 책에 나중에 가면요, 이게 막 그림 집어넣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되어 있거든. 여기 다 이게 끝이야, 이게. 알겠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것만 조지면 돼요. 그냥. 이게 요약집을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더 제가 보충을 쫙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할게요. 1월 달에 좀 나올 겁니다. 이거는 보충 다 해가지고 쭉쭉쭉 넣어가지고 지금 자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네. 자, 봅시다. 자, 분할인데 한 필지는 자 분할 전 지분을 합니다. 한 필지를 무슨 전에 한다고? 분할 전에 한대. 응? 한 필지를 분할 전에 한대. 자, 이 분할한다. 요게 10번지였는데 그러면 요거 한 분할됐으니까 요거는 뭐 하고
10번지. 그럼 요거는 뭐 할까? 읽어봐봐. 나머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번의 부번. 10의 1이 되겠지. 에? 분할할 때 알겠어? 그럼 아까 앞에 했던 거 비슷하네. 원칙이. 본번에 부분 붙인다고. 맞지요?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분할 전 지번 쓰고 한 필지는 나머지 분할된 부분은 본번의 최종 본번 부번에 다음 순 부번을 부여한다. 요걸 됩니다. 자, 예외 한번 볼까? 예외 별표돼 있지. 예외. 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자, 건축물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할된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 신청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있어. 맞지? 건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10의 1이 아니고 뭐라고? 10번지가 되고 여기에 1이 1이 간다고. 안 어렵죠? 에? 그럼 건축물이 있을 때는 우선해서 부여해야 돼. 해야 되고요. 신청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얼마나 재미있고 좋아. 맞죠? 요것도 그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저 나중에.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에 관한 내용이다? 분할에 관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합병 가기 전에 분할 한번 봅시다. 기업번. 원칙은, 자, 쭉 굽습니다. 자, 264페이지 책의 기업번 원칙은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에 필지 중 한 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에 지번하고 한 필지는 뭐라고 현관펜? 칠판에 적혀 있잖아. 한 필지는 분할 전에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최종 부본입니다. 부본의 다음 순번의 부본으로 부여한다. 자, 어디 현관펜 해야 돼? 최종 부본의 다음 순번의 부번. 찾았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3번지인데 두 필지 분할하면 123하고 123의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럼 123번지를 다시 세 필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23, 123의 2, 123의 3으로 간다고. 왜? 122의 1은 앞에 있었잖아. 알겠지? 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예외 아까 무슨 물 찾으면 돼 현관펜? 건축물. 주거용이든 상가용이든 건축물 현관펜 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선해서 부여해야 된다 현관펜 딱 했는데 줄 긋고. 됐어요? 네,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 가서 합병이야 합병은 뭐야? 분할은 나누는 거고 합병은 붙이는 거지. 네, 붙이는 거야 붙이는 거. 요 이제 분할되어 있는데 이걸 합치는 거야. 그럼 10에 있고 10에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네? 자, 볼까요? 자, 원칙은 어떻게 나갔어요? 선순위 지분을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번번으로 지분이 되었을 때는 번번 중에 선순위.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하고 밑에 한번 이렇게 합시다. 11번지 있다. 11번지.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13번지 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다 합병한다 했을 때 제일 선순위가 몇 번입니까? 10번지. 알죠? 요렇게 이제 합병을 하려는 거야. 여러 필지 이렇게 다 합치라 해. 오케이? 오케이? T자 같이 생겼다. 이렇게 합병하려고 해. 그러면 최선순위 본번 몇 번지? 다 지우고 10번지만 남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 본번 중 선순위 지분을 합병 후의 지분으로 부여한다. 됐지요? 그런데 건물이 여기 있네. 네? 그래서 분할하고 차이점을 하셔야 돼. 그 헷갈리니까 시험이 잘 돼. 요때는 뭐 할 때는 합병 후 지분으로 신청을 하면 부여해야 돼. 신청 시에는 부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럼 요 차이점 뭔데? 분할할 때는 신청이 없어도 반드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되지만 합병할 때는 이거를 본본 전체 토지 합병 토지 지분해두가라고 신청을 해야지 된다고. 알겠죠? 요거를 신청을 하면은 몇 번째가 된다고요? 13번째가 되는 거예요. 10번째가 아니고. 근데 반드시 합병할 때는 뭐 해야 돼? 예외가 신청을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좀 다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표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지분 변경은 뭐 할까요? 요거만, 지분 변경은 아까 옆에다가 시도지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시도지사 승인 해보세요. 승인, 요거 정도시고. 요거까지 합시다, 그냥. 시도지사 승인 합시다. 자, 그래서 지번을 변경할 때, 자,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쭉 봅시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둔된 지번을 변경한다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인정하면, 자, 현관 패턴이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어떻게 됩니까? 승인을 받아. 자, 갈로는 나중에 생략하고, 승인을 받아 지번 부여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수 있는데, 이걸 말한다. 지번 부여를 합니다. 지번 변경을 합니다. 자, 지번 변경은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별표해놓고, 시도지사 승인해놨죠? 옆에다가 무슨 축 적어놔? 반지축. 반지축. 반출,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이렇게 돼요. 자, 반출 적어놓고 지번 변경,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자, 그래서 지번 변경, 요게 시도지사의, 대도시장의 뭐가 됩니까?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승인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동그라미 2번 가서, 자, 지번 변경 시 지분을 부여하는 것은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지분 부여하면 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는 지역하는 지분 부여 방법으로 한다 줄만 걸으세요. 자, 다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의해서 지분을 부여해야 한다. 그 줄만 걸어놓고, 지금 이거 설명 안 합니다. 지금 요게 이제 도시개발법에 도시개발할 때 지분 부여하는 방법이 있거든. 이게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분 부여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거. 여기서 여기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한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 지역의 지분 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안 한다고요. 맞죠? 그리고 부여하는 방법은 지축행이 나옵니다. 이거는 뒤에 가면 배웁니다. 이거 일단 요거는 1월달에 합니다. 알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뭔데요? 이런 거 세부적인 거 필요 없고 반지축이 중요하다. 반출 또 지분 변경 또 축적 변경. 요 세 가지는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알죠? 이 시도지사의 승인인데 뭘 한다고? 지적소관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오미가 있습니까? X. 알겠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을 한다면 맞아 틀려? 틀립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서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6페이지 한번 보세요. 256페이지. 오늘 좀 내용을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오늘 중요한 내용도 많이 했어. 시험에 나오는 거. 알죠? 앞에 분 나올 수 있는 거 지금 많이 했어요.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적의 의의가 뭐랬어요? 지적이. 자, 우리 오늘도 판소트 1페이지 한번 쭉 가볼까? 자, 지적의 의의가 여기 나오죠. 자, 요거 3요소를 보면 돼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것이다? 등록하는 게 지적의 의의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요 지적이란 얘기인데 요거를 줄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국가기관의 통치력이 미치는 토지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해서 토지에 대한 무슨 사항과 물리적 사항과 그 다음에 법적 권리, 소유관계를 공적 잠부에 등록하고 공시하기 하고 그 변경사항을 연수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 사무를 뭐란다? 지적이라고 한다. 했죠? 책이 되어 있고 257페이지를 가면은 서로 통지하게 된다고 했죠? 뭐 중요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참고해 보시고 넘기면 지적의 3요소 해가지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요걸 지적의 3요소라고 한다. 외워졌지? 그 다음에 우리 지적제도는 자 봅니다.
도의 지적을 취하고 있고 일부만 무슨 지적? 수치 지적 취하고 있다. 이건 어디입니까? 수치 지적은 아까 그래서 도심에서 한다 했잖아. 알죠? 그리고 2차원 지적입니까? 3차원 지적입니까? 2차원 지적 현관표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소극 지적입니까? 적극 지적입니까? 적극적 지적이라 가지고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등록한다고 그랬죠? 들어봤지? 이게 적극적 지적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적 공부는 자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적 공개주의라고요. 직권 등록주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가가 지적을 관장하기 때문에 맞죠? 국정주의란다. 지적 국정주의라고 한단 말이야. 자, 넘어가면 돼.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넘기면 이렇게 나오죠. 토지 조사 측량 등록에서 자, 이게 어디에 나온다 그랬습니까? 자, 어디에 나왔습니까? 자, 어디 나왔습니까? 요게 어디 있었습니까? 자, 어디냐면은 하여튼 책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요거 한번 봅시다. 국토부 장관은 요거 아까 봤었죠? 중요하다고 했지? 네,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여기 그대로 시험에 3번이가 나왔어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서 지적 공부를 등록하여야 한다. 누가 한다고요? 모든 토지에 대해서 국장이 합니다. 자, 그러면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어디서 한다고? 변동이 있으면 지적 소관청. 국장 너무 바빠. 자, 누가 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신청이 없으면 누가 한다고 또?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직권 아까 뭐랬습니까? 적극적 지적이라 했잖아. 맞아요? 네, 요 내용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은 이제 내용들 쭉 돼 있는데, 자, 여기 돼 있고, 지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번. 자, 지번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263페이지. 263페이지. 262페이지 내용은 아까 금방 봤던 거지. 국장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조사 측량해서 하는데,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가 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한다고 했지, 아까. 그리고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한다고. 조사 측량해서 등록한다고 했지, 여기에. 그 부분이 시험 잘 나온 내용입니다. 알겠죠? 벽이 262페이지 거기 있는 내용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 기출문제 나중에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지적의 등록사항에서 자, 우리 여기서 이거 나왔잖아. 봐보세요. 자, 지적 소관청입니다. 국장 나오면 안 돼, 여기서. 국장은 어디 나온다 그랬어요, 아까? 모든 토지 빼고 안 나와요. 그 빼고는 없어. 그러면은 지적 소관청은 지분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하고요. 어디서 시작한다고?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북서 기본법이란다. 자, 그래서 본본과 부분으로 사는데 본본만 있을 수도 있고 본본과 부분이 있는데 부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것도 지금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본본과 부분 사이는 요거를 연결하는데 이걸 뭐라 읽는다고? 의라고 읽는다. 다시라고 읽는다가 틀리게 나왔어요. 옛날에 17년 전인가 나왔었어. 아라비아 숫자로 합니까? 로마 숫자로 합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는 1, 2, 3, 4를 한다고요. 다만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앞에입니까? 뒤에입니까? 앞에 산자 붙인다고. 뒤에가 아니고. 알죠? 이런 것을 막 시험에 옛날에 막 냈습니다. 최근에도 지문 내오고.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다는 지분 부여 방법인데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인접 본본에 뭘 붙인다고? 부본 붙이죠. 그 다음에 최종 본본에 다음 본본 붙이는 거는 최멀여. 맞죠? 최종 지분 옆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여러 편출돼 있을 때. 됐죠? 최멀여 본본 붙인다. 알겠죠? 최멀여. 맞죠? 자,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은 한 필지는 뭘 쓰고 분할 전에 지분을 쓰고 나머지는 최종 본본의 부분을 붙입니다. 자, 건축물 있는 필지에는 분할 전에 지분을 우선해서 부여합니다. 신청 안 합니다. 분할할 때는 뭐 한다고? 분할 전에 건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건축물이 있을 때는 신청 없이도 우선 부여해야 되고 합병할 때는 신청해야 부여받을 수 있는 거야. 알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합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선순위 지분한다 그랬죠? 본본 중에서 최선순위 지분을 합병의 지분으로 부여합니다. 됐죠? 여기 포인트야. 본본 중 선순위 지분을 합병의 지분을 한다고 줄 끊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위치했을 때는 우선해서 부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입니다. 됐죠?
됐어.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어디를까지 했냐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265페이지 지목이야. 지목은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돼요. 지목 별표 3개야. 알죠? 시험에 100% 나옵니다. 265페이지. 알죠? 다음 주에는 뭐 지금같이 20분 빨리 안 마칩니다. 다음 주는 3시간 풀로 때립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결석하지 마시고 인원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결석하시면 아주 학원에 큰 타격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수업입니까? 개론 수업이에요. 개론 수업입니다. 내일 개론 수업에 오시면 되겠고 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됐습니다.